배경 소연의 나이 24살 2021년 8월 9일 장소 길거리 노승의 이야기를 들은 지 8일이 지났다. 아직도 그 기억은 소연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여름의 거리는 지열이 올라와 한 걸음도 내딛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소연은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머릿속에 노승의 이미지가 떠나질 않았다. 소연은 또 8일이 지났음을 인지하고 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제발 오늘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소연을 이상하게 쳐다봤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소연은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서자 부장이 소연을 찾았다. 소연씨, 몸은 좀 어떤가? 이제 좀 괜찮습니다만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부장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고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연에게 용기를 준 것이다. 소연은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현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한참을 업무에 집중하는데 고소에 대한 취재를 의뢰하는 내용이 접수되었다고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다. 부장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았다. 그러면서 프로젝트로 고서의 일부 사진을 올렸다. 웬만한 기자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 거라는 생각에 소연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아는 사람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기자들은 일제히 소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마치 그 눈빛은 고작 자료 정리밖에 할 줄 모르는데 라는 듯한 눈빛으로 소연을 쳐다보았다. 부장도 어리둥절하며 소연에게 풀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연은 당당하게 이야기해놓고 자신을 부정하듯이 머릿속에서 외쳤다. 미쳤어 너? 한자를 잘한다고? 더구나 고서를? 자신에게 다그치듯이 혼잣말을 하더니 이윽고 자신도 모르게 고서 내용에 대해 줄줄 풀기 시작했다.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 글의 내용은 고대의 시로 부패한 정치에 대한 원망과 백성들의 민생고가 적혀 있습니다. 이후 알 수 없을 정도로 또박또박 고대 한자어에 대한 운율을 집어 말하기 시작했다. 다들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기자들과 부장은 얼어붙은 듯 소연의 뒤에 나타난 국장에게 일어나 인사를 했다. 소연도 놀라 뒤돌아 인사를 했다. 국장과 같이 들어온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소연을 바라보며 아니 자네가 어찌 저걸 알지? 국장도 부장도 기자들도 다들 놀라 노인과 소연을 번갈아 보았다. 동시에 소연도 자신도 모르게 떠오른 것이라고 말하려 하다가 아니야.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해지지. 네. 그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한자를 좋아하셔서... 자네 부모는 누군가? 부친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옛 고서 책방을 하시다 지금은 처리하고 집에 계십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장에게 다가가 이번 일은 최 기자팀과 소연에게 맡기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상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노인에게 손을 들어 안내하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부장은 최 팀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소연은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어떻게 저걸 알아? 부장님께 못한다고 해야 할까? 아, 미쳐서 정말 어떡해. 부장은 소연에게 최 팀장이 시키는 대로 잘 하라며 미소를 짓고 엄지척을 보이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최 팀장은 취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새 소연은 빠른 손놀림으로 백을 챙기고 사무실 문을 나섰다. 휴대폰으로 최 팀장의 문자가 와 있었다. 취재는 내일부터 할 테니 오전 10시부터 회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진 소연은 한참 동안 문자를 확인하다 이내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연은 알 수 없었다. 집문을 들어서며 소연은 엄마, 나 어떡해. 왜? 또 무슨 일 있어? 소연은 낮에 있던 일을 자세히 수린에게 설명을 하자 수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가 서점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네가 한자를 잘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 공부를 못했는데. 엄마! 수린은 한참을 웃다가 언제 그렇게 한자 공부를 했냐며 소연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다. 어려서부터 수린은 소연에게 한자책을 사주며 공부를 시켰었다. 소연이 그 사실을 잊은 거라고 생각하며 수린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연은 또 생각에 잠겼다. 그건 일반 한자가 아니었는데. 고대 한자였는데. 수린 역시 뒤돌아 생각에 잠겼다. 오늘 또 8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기를. 올해는 유난히 심하네. 배경 소연의 나이 24살 2021년 8월 10일 장소 소연의 집 아침이 되었다. 소연은 너무 잘 잔 듯 기지개를 펴며 방에서 나왔다. 그런 소연을 보며 아무 일 없이 지난 걸 다행으로 생각한 수리는 출근을 준비하는 소연을 도왔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출근하는 소연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 수리는 정리하기 위해 소연의 방을 들어갔다. 문을 열자 수리는 놀라 경악했다. 아니 대체 이게 다 뭐야? 소연의 방엔 온통 책들이 다 뒤덮여 있었다. 어려서부터 소연이 공부하던 한자 책들이었다. 그런데 책들이 생각보다 양이 꽤 되었다. 소연은 밤새 비슷한 책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보았지만 없었다. 그러다 지쳐 잠이 든 것이다. 방을 치우다 수리는 책 속에 껴있는 소연의 아버지 편지를 발견했다. 수리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보다 눈물을 흘렸다. 그리움에 사무쳐 잊었던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기절하듯 자신도 모르게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배경 수린의 꿈속
1953년 7월 8일. 당시 나이 56세. 장소 집 지하실. 허리케인이 한참을 지나 조용해지자 밖에서 누군가 수린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삐걱 소리를 내며 지하실 문을 열자 같이 사는 소연이가 수린을 급히 찾는다. 나 여기 있어. 아, 무서워서 혼났네. 아니, 세상에 무슨 태풍이 이리 심해? 우리 고향은 나무가 하나 쓰러져도 큰 태풍이라고 하는데, 여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참 고약한 동네네, 이 코쟁이 나라는. 하며 수린은 지하실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자신의 옷을 털다 고개를 들어 소연을 쳐다보았다. 어두컴컴한 곳에 소연이 기절한 듯 쓰러져 있었다. 수린은 급하게 소연에게 다가가 소연의 뺨을 두드리며 정신 차리라고 하는 순간 소연의 얼굴이 너무도 낯익어 유심히 쳐다보다 소스라치게 놀란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